한 여성이 신부값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男朋友前几天说要娶我，118万的彩礼，结果没几天他真拿过来一张卡，118万，说这是给你的彩礼。 출산之前规定肯定是好的。 2024년 2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독특한 법이 시행됩니다. 혼인 분쟁 문제에 관한 규정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중국 사회에서 결혼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법입니다. 一般情况下，双方已经办理结婚登记，并共同生活。那么离婚的时候呢，一方主张返还彩礼、给付彩礼的一方，尤其是举全家之力来给付彩礼的这一方，很明显会造成这个利益失衡。比如我们这次发布的典型案例一，双方共同生活的时间只有1年多，给付一方没有过错，给付的彩礼数额相对于他的家庭收入来讲很高。 给他造成了比较严重的经济负担，所以呢要酌定一定返还的数额，那么体现了对妇女权益的保护。但是从某种角度来说，女性她在怀孕期间可能就会失去那个工作能力，然后也是对女性的一种保障。我觉得出产之前规定肯定是好的，是为了防止那种就是为了结婚而骗取彩礼那种的。 下聘礼呀，什么给彩礼呀，这就是中国的一个风俗，其实很好。基本上那些盲目的非要要多少彩礼的，限制一下彩礼现在。现在主要是攀比的厉害，给你收了50万，他就想收50万。彩礼可以收，但是不能太过分。太过分了，我觉得有的家庭现在是承受不了。 이 법률이 시행되는 이유는 중국에 존재하는 차이리, 즉 신부값 때문입니다. 신부값은 과거 중국에서 여자가 남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여자 측 집안에서 잃게 되는 노동력을 보완해주고자 존재했던 문화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문화가 신부가 결혼식장에 등장하게 하려고 제공되는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실질 금여가 40만 원이 상황에서 신부값으로만 최소 3천만 원, 많게는 수억이 거래가 되다 보니 결혼에 관련된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이 댓글로 해주시는 질문이 신부값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신부값은 민사로 돌려받아야 하므로 단어 그대로 배째라며 버티는 신부가 많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신부값을 노리고 결혼을 하는 여자, 애초에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유산했다며 결혼 취소를 요구하며 신부값만 받고 도망가는 여자 등 수많은 경우를 들며 이러한 행위가 심할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는 중국 혼인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국 여자들이 높은 신부값을 요구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신부값을 노리고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자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명 제로 신부값을 시행하고 실제로 신부값으로 하객들을 위한 선물도 없애는 결혼을 하는 중국 신혼부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결혼식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부부는 최근 제로 신부값을 하면서 중국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담배까지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식 스몰 웨딩일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여자들은 높은 신부값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男朋友前几天说要娶我，118万的彩礼，结果没几天他真拿过来一张卡，118万，说这是给你的彩礼。前几天呢，我男朋友说要娶我，我说呢你要跟我结婚可以，但是呢我有一个条件，必须呢给我200万彩礼，没有200万彩礼你想都不要想。结果呢没有几天他真的把钱拿过来了。 100万现金，还有100万呢，直接打到我的卡里。男朋友前2天说要娶我，我说你娶我可以。结果第2天下午拿了1张银行卡过来，他说这里边有199万，这个是给你的彩。我最讨厌那种连10万彩礼都不愿意给的。哎了，我家回多少关你什么事了？哎，我家要是回20万，你家是想怎么了？是想攀高枝了？可以。如果你结婚的话，你会和男方要多少彩礼？30多万吧，差不多。为什么？10万块钱左右吧，就正常吧。那你这个情况要多少彩礼？我不知道，20万够吗？我妈可能不太让。50万够吗？可能也不太让。100万？可能只能再多一点，可能。200万？不知道。 그러나 현실은 이미 홍기를 놓친 여자들이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여성들은 40살에 가까운 나이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매력 어필을 하면서 신랑감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SNS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남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중국 여자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미혼 중국 남자가 3천만 명이 더 많고 신부값이 아직도 여자의 노동력에 대한 등가 교환이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那么这些人口呢，分布实际上是在不同的年龄。那么其中20到40岁男多女少问题是面临的一个现实问题，但是我们也应该认识到，婚恋关系的确立受年龄、生活地域、个人品德、教育水平、
价值观念、家庭背景等诸多因素的影响。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신부값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신부값과 지참금은 신혼가족을 위한 초기 자본이자 보험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부값이나 지참금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있다. 물론 이런 일은 신랑과 신부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신부값을 없애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결혼 전에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준 모든 금전적 재산을 이혼 후 남편에게 돌려준다고만 규정하면 문제가 없다. 신부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랑 측의 태도와 안정감을 원할 뿐입니다. 신부 측 엄마 주머니에 안도감이 들어가겠지. 하지만 이런 법률도 소용없을 것 같다. 최근에 일어났던 장시성 내 자녀 아버지 사건만 봐도 중국에는 더는 사랑이 없다.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여자들이 어디서나 남자를 낳고 있다. 많은 중국 여자가 신부값, 지참금, 집 등으로 남자 가족의 재산을 내 것처럼 쓰고 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국 미혼 남자들은 이미 교훈을 얻었다. 현재 중국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습니다. 여성이 높은 신부값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남성은 온라인에서 신부값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여성 인력을 차별하고 여성 인력 채용을 꺼리는 것도 시장행위이므로 여성들은 이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부값은 국가에 직접 넘겨주는 게 낫습니다. 이 돈은 친자 확인 검사와 여성의 산후 대응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신부값은 정말로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의 여성도 보호합니다. 차라리 국가가 신부값을 100만 위안으로 규제한다면 결혼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여자가 50세가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하면 이집트의 파라오와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고 신부값으로 피라미드 3개를 준다고 들었다. 현재 중국은 아예 일찍 결혼을 시키자는 문화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경제가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일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사회적 모습입니다. 여기 중국 온라인상에서 유명해진 이 여성도 공장에서 일하며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빨리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중국 여성들도 존재합니다. 结婚多少彩礼合适？我们家的话都没有这方面的要求，1万到3万之间，不要彩礼，能够让我吃饱饭就行了。彩礼啊，我们那边不要彩礼，我们是重庆的，不要彩礼，重庆人不要彩礼。姐你好，你觉得男生多少收入可以满足你呢？大概4、5千块钱的样子吧。哇，这么容易满足吗？因为我自己一个月收入也就3000多块钱，然后也不可能要求他一个月收入像过万、1、2万那样的，而且我觉得这样的话，他可能也看不上我吧，就这样一个收入的群体，他可能也看不上我，这点自知之明我还是有的。 중국의 경우에는 조혼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건 남자는 22살, 여자는 20살이 되고 나서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미리 결혼 상대를 정해놓는 일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바뀐 중국의 법이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만약에 한국에도 이 법이 적용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 재미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듯하니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